네, 2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증시 전략 세우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현명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풍 메아리는 그래도 안전하게 그나마 잘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역시 주말에 또 무사하게 지나가지를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그 이탈리아 은행들이 또 발목을 잡는 바람에 다음 달에 있는 그 은행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거다, 난항을 좀 보일 것이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매도를 하니까 힘이 없기는 없는 것 같네요. 예. 이탈리아 너마저도 오늘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이 강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은 사실 한 2주 전에 들렸는데요. 네. 이 위기가 은행권까지 확산이 되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유로존 위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넣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EU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이제 뭐 별다른 이견 없이 그냥 연기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7월 3일과 11일 날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지금 유로존에서는 그리스를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오히려 슈퍼갑이 되면서 좀 이렇게 만약에 재정 긴축안을 시행을 한다면 네네. 연금 지급을 좀 늦춘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금은 지급하고 있고 사회보장을 할 거 다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유로존 국가에서 그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집안에서 지금 절약은 하기는커녕 좀 더 쓰니 이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유럽 위기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황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해결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면서 좀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이탈리아 이 소식은 참 귀에 거스를 만한 일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정한 주제는 오버하지 말자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램프를 하나 건졌는데요. 이 램프를 만졌더니 요정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북유럽의 그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빨리 지금 이 유로존의 위기가 빨리 좀 이렇게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요정이 야,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른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러면 뭐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여자한테 잘하고 힘 좋고 이런 남자를 신랑감을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요정이 얘가 아까 그 북유럽 지도 다시 갖고 와보라고. 그게 훨씬 더 낫겠다고.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계속 뭐 그 이 북유럽에 대한 이슈는 잡히지만 결국 해결된 문제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키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씩 좀 점검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5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윗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대로 이탈리아 은행주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이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이번에 타격을 좀 받았는데 금요일 날 2090포인트까지 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2100포인트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의 매도가 쉽지가 않은 장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오버하지 말기라고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최근 들어서 전문가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IT를 지금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IT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 날 굉장히 또 IT주들이 급락을 보였다가 또다시 좀 어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오늘 엿새 만인가요? 다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IT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할 확인이 돼야 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실 뭐 평창 관련 수혜주 뭐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겠지만 평창 관련 수혜주도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PT하고 이랬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계속 이슈화 시키는데, 아니, 그럼 김연아 선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전문가분들, 이런 언론에서 계속,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이슈를 올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오버하지 말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IT에 대해서는 이순복 주임님께서 하반기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한 5월 달이죠. 5월 달까지 이제 일명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도 업종들이 큰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차화정 얘기 아무데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많이 숨가쁘게 올라온 만큼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해야지만 IT의 본격적인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정소영 의원님, 2100선 회복 이번 주에 쉽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레인지 안에 갇힌 장세의 연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보다도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달러화가 재차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네. 국제 자본이 자꾸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주간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20주간 그 이평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지금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할 만한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주중에도 계속 연출이 된다면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은 오히려 환율이 하락할 때 좀 매수하고 환율이 상승할 때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가 조금씩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환율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환율이 그나마 변동성이 좀 작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장중 변동성이 10원 가까이 되는 이런 장세가 연출이 계속된다면 외국인도 선현물 순매수, 순매도 이런 규모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주의해서 볼 만한 사안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시장을 좀 뒷받침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바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돌아섰고 또 선물시장 외국인 대거 매도가 됐기 때문에 수급을 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수급이 많이 좀 중요한 때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지만 이 수급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센터의 정재훈 대리 연결해서 오늘의 시황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그 선물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한 10시에서 10시 반 전까지 9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8,500계약 순매도 끝나면서 여전히 선물 그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물량 자체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방향성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매수로 넘어갔던 포지션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유가 하락과 그리스 사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미국장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던 세력들이 오늘 이제 손절설 물량이 나오면서 다른 매도 물량과 함께 섞이면서 오늘 선물의 대폭 매도로 지수를 좀 압박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가 최근 계속해서 선물 매수로 나왔다, 매도로 나왔다가 그 계약수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차익과 비차익 거래 쪽 매수가 상당히 꾸준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부분은 앞으로 특히 이 중에서 비차익 거래는 앞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은 아직까지 그리스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29일에서 30일까지 표결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그 그리스가 새로운 의회를 통과시키면서 긴축안을 통과시켰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 표결을 통해서 완전히 통과되는 부분으로 더 확률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표결 부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5일 날 있을 추가적인 그 지원책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디폴트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성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뭐 IT 관련 주들도 말씀하셨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포지션을 잡는 데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실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또 한번 좀 살펴드리면은 최근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어떠한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기관들의 그 분기 마감 현상인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그 5월달, 6월달 펀드 매입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서 2조 6천억 정도 순매수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중국 상해 증시가 최근에 큰 폭의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 배경 중에 보면은 중국들이 최근 중국 정부에서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물가 낮추기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또한 그 주말에 또 워낙 그 유로화 방어에 대한 중국의 결연한 의지가 나온 부분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는 수입 물가를 통제하면서 물가를 내려오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 쪽보다는 점점점 그 수입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긴축안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반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식으로 반영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마지막으로 204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2100포인트를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지는 그리스 사태의 해결 국면에 따라서 기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좀 움직이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사태를 파악하시는 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2010, 20까지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2090까지 올라온 것이 참 기특하기도 했지만 오늘의 하락으로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어 보일 것입니다. 업종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207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것보다 더 우울한 건 업종별 흐름입니다. 딱히 올랐다 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기가스, 한국전력,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 주도주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그나마 강세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역협회에서 한EU FTA에 대해서 이제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EU FTA가 발효가 되면은 유망한 업종 중에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전자제품, 석유제품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 지금 꼽은 제품들 중에 자동차 관련 제품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7월 1일 날 금요일 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일본 대지진 이후에 토요타의 미국 내 생산량이 지금 90%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달에 이 발표되는 것들이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 FTA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같은 이슈라도 어떤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수급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펀더멘털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 쪽의 상황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쪽 상황은 자동차 점유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한번 환기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EU FTA에서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오늘 업종별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제가 저번 주 IT 종목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그 IT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 2분기 실적들이 좋지 않게 나온 업종들은 최근에 낙폭이 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 좀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 관련돼서 또 분위기가 바뀔 텐데요. 사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업종들도 오히려 이게 매도 타이밍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중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서 계속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가장 긴축 요인을 쓸 수 있던 하나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부분의 대출 부분을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중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제 금리 인상하는 데 부분이 앞으로는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중국이 금리 인상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간다면 중국 관련 내수주들은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최근 그 원자재 관련 그러니까 석유 그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춘 다음에 물량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중 품목들을 보면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또한 그 원자재 관련주들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대한 수입 물가 내려간 만큼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은 앞으로 중국 쪽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활성화될 경우에는 주가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신 것 같네요. 아까 IT에 대한 의견을 이수복님께는 들어봤는데 한번 연구원님의 의견을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IT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미국 내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IT 관련주들도 좀 피해가지 못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과 그리고 우려스러움이 좀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IT주와 지금 바이오주의 흐름이 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이제 주도주라는 것에 놓고 지금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주도주라는 것은 캐파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창출 능력들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신사업 측면에서 주도주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IT와는 다르게 이 사업의 그 확장 능력이라던가 캐파적인 측면에서 IT를 좀 따라오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IT를 주목할 만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둔화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조금 더 생산 능력이 확장된다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확인한 다음에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 부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IT 괜찮다라는 의견이십니까? 네, 하반기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회복,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어떠한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먼저 움직일 게 IT일 겁니다. 예. 네. 오늘 좀 궁금증이 또 들어온 업종이 철강입니다. 지난주에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양호했다가 또 오늘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딱히 이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주의 약세, 이런 것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철강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었고, 중국 관련돼서 그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거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피로감이 좀 오늘 철강주의 흐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줄기세포 관련주, 어떻게 보면 참 테마로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뭐 줄줄이 상한가였기 때문에 줄기세포 테마를 넘어서 뭐 바이오, 의약품 하나의 업종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메디포스트를 남희석 씨한테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줄기세포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게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사람한테까지는 줄기세포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실험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연구소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분야가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건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제대열 관련주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메디포스트를 넣었던 건데요. 네. 아직까지 제가 이제 발키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임상 실험을 거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지금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줄기세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점으로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을 보자라고 해서 RNL 바이오, 메디포스트, 차바이온 이런 세 종목이 대우증권에서 뽑은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보실 때 아직까지 업종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메디포스트를 이수복 주임님의 좀 유망 종목으로 우리가 둬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남희석 씨가 팔았더라고요. 예.
팔고 그러면 이렇게 올랐나요? 네. 좀 배 아프시겠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오늘 정말 딱히 주도주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한 주 시작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는 지긋지긋했던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대로 악재를 가지고 7월을 맞이한다는 거에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략 세워보죠. 전소영 의원님. 네, 악재를 그대로 가지고 하반기를 맞이합니다만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또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불안해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하반기에도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6월달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리스 문제 덮여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계속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카고 PMI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 지표부터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조업 지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일본 대지진 여파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새 시장의 예상보다는 상회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 한 번쯤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승복 주임. 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테마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들이 보는 수익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매매 일지를 꾸준히 쓰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테마주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원랜드나 메디포스트가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걸 한 달 전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간다 들 간다 말이 많지만 본인이 정해놓으신 수익률 목표로 딱 매도를 정해놓으시고 더 이상 가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정해놓으셔야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진정한 테마주에 대한 매매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남희석 씨도 파셨군요. 나만의 대응 전략으로. 오늘 아무리 상한가 보여도 이건 내 돈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는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정재훈 대리님, 이번 주 전망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2040은 좀 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밑바탕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204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은 상당히 좀 견고하고 지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만큼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ISM 제조업 지수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경기 방향성의 향방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날에 공교롭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적 완화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심리적인 반응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얼마 전 원유 가격 하락시킨 것도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들 최근에 FRB 의장인 버냉키마저도 지금 지지율이 40%대에서 30%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구석 쪽에 코너에 몰린 이런 오바마와 FRB 쪽에서 경기 부양 쪽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춘 것도 경기 부양한 쪽에 하나로 들어가신다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IT 관련주들 최근에 좀 가격이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하지 마시고 한 10분의 1 정도 물량만 사 놓으신 다음에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 좀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 방향성에 따라 대응하는 중요한 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승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